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거 추세 한번 보시면은 9월 5.6%였는데 7월이 6.3%로 정점이었고요. 2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거 보면은 안도감을 주는데 이제 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코어 CPI, 즉 식품, 에너지 제외한 지수를 보면은 9월이 4.1%로 작년 11월 이후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저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 문재앙 정권 저거 사기 조작 정권 시절에 불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유지를 하려고 대규모 전기료 인상 요인을 계속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로 발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만 15조 원 적자가 실현이 됐고요. 예? 이게 지금 그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정도 될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이 물가 급등해서 생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도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가스료 대폭 인상도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추가적으로 이 전기료, 가스료 대폭 인상한 거 이것이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코어 CPI는 물론이고 이 CPI도 다음 달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즉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은 원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은 그러면 환율이 올라도 수출 증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수입 가격만 폭증을 시켜서 이것이 이제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대형 악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의 8월 경상수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내일 발표하는데 7월까지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7월 경상수지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흑자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지난 4월에 일시 적자를 한번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8월 경상수지도 적자 될 가능성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8월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같이 올린 표를 같이 보시면 무역수지 1월에 조금 적자 냈다가 2, 3월에 또 조금 흑자 됐다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4월부터 이제 계속 적자인데 그러나 4월, 5월, 6월은 이 적자 규모가 월별로 한 15억 불, 20억 불, 25억 불 이렇게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저 정도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7월에 51억 불로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가까스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에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무려 95억 불입니다. 7월에 51억 불이 지금 급증한 건데 그 7월에 2배 수준으로 지금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다면 8월 경상수지는 적자 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표 자세히 한번 보면은 저 경상수지 구성 항목이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수지, 이전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전수지는 저거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고요. 저기서 이제 그 주목되는 게 본원수지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해외 투자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 금액에서 배당금과 이자 받는 게 이게 적지를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흑자라는 겁니다. 서비스 수지는 그렇게 뭐 큰 비중이 없고요. 그래서 본원 수지 플러스 난 거 이전 수지 마이너스로 이제 까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무역 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9월의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38억 불로 8월에 마이너스 95억 불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추가로 폭등하지 않는다면은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적 기준으로 연간 전체로 본다면은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그 한국 수출 그 자체는 보면은 23개월 연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9월 수출액도 9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수출 자체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선방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환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돌아가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된다면은 이거는 원화 약세 요인이다. 즉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수입액 증가 효과만 크게 커서 그래서 한국 경제에는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이 더 많이 늘어서 오히려 그 환율 상승 그 효과를 누렸죠. 예.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한국은 2.5%, 미국은 3.25%인데 미국이 75bp가 더 높은데 그런데 미국은 11월 2일 날 다시 적어도 50bp 또 지금 50bp 올린다는 확률이 한 3분의 1, 75bp 올린다는 확률이 3분의 2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이 11월 초가 되면은 그러니까 3.75 또는 4%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코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기준금리 결정한다는 것인데 현재 어떤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한 50bp 올려서 기준금리 3% 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진처럼 인베스팅닷컴에 올라온 거 보면은 동결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걸 저렇게 이제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만에 하나 그럴 일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한국 금통위가 완전 닥프레를 해서 멍청해서 진짜 동결해버린다면은 이거는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분명히 내가 올릴 거니까 그러면 11월 가면은 기준금리 구조가 한국 2.5에 미국이 4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끔찍하죠. 금리 역전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역전이. 하여튼 한국이 금리 3%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이고 또 이러한 어떤 언급도 언질도 한국은행 CEO가 많이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가 되면서 환율은 또 추가로 하락하는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된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이런 선순환 루트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제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저희 간단한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그 전날 미국 시장이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김 빠지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200 지수, 요게 이거 선물 옵션, 파생 거래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 코스피 200 지수가 단기 저점이 한 2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에서 283 그 사이에 외국인들 선물 단기 투기 세력이 집중적으로 롱 포지션에 신규 진입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단타 세력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제 익절을 하고 싹 빠져나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투기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에서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즉 누적 순매수가 1조 원 훌쩍 넘고 있었고요. 즉 강력한 상승 베팅에 그 포지셔닝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상승 베팅이라는 것은 외국인들 그 투자 전략이 강력한 상승 베팅이라는 것은 선물에서 강력하게 순매수였고요. 앤드 합성 선물도 강력한 순매수였습니다. 합성 선물 순매수라는 것은 역대급 풋 매도에다가 콜도 매수를 해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단기 투기 매집 세력이 1조 원 이상 선물에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미국 시장 이틀 폭등하면서 한국 코스피 200 지수도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종가가 한 290인가 뭐 이렇게 넘었거나 이렇죠. 290 위로. 그러면은 연휴함 지나고 나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거의 한 7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올랐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폭등입니다. 이거.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완전히 떼돈 번 겁니다. 이거 벌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1.3조가량 순매도하면서 익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저는 전혀 변한 거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현물, 가령 뭐 이렇게 조선 업종 투자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특히 삼성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간 중에 하루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와중에서 골병든 세력이 있습니다. 골병든 세력이 있습니다. 이 진짜 끔찍한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골병든 세력은 모든 옵션 매수 세력입니다. 모든 옵션 매수 세력. 어제 종가 기준으로 풋은 물론이고 심지어 콜도 가격이 다 싹 하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제 지수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풋은 물론이고 콜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 매수 세력이 어제 골병 들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옵션에서 시간 가치만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외국인들 역대급 대규모 풋 매도 수준에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둔다는 거죠. 두면 저거 전부 이익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 어제 특징적인 거는 전장 이후에 콜 매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장 마감 전에 콜 다시 싹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장 중에 매도한 거.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은 물론이고 파생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도 강력한 롱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물 포지션은 어떤가? 3분기부터 순매수 기조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물에서 이거는 숨고르기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그 풋옵션 시장 분석한 내용 어저께까지 2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여전히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